네, 여러분 이제 페이지 22쪽에서 조간편 이제 마지막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관어구 부분 이제 나갈 겁니다. 상관어구라는 건 이제 거의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어구가 왔을 때 그와 짝을 오르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it이 왔다. 그럼 이거 가목적어인가? 가주어인가? 이런 짝이 있죠. It is to, it is that, it is whether. 이런 문장들이 좀 여러분들이 예상되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좋아요. 뭐 spend 시간, in ing,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어 한 개만 탁 외우는 게 아니라 구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because 하면 때문에가 아니라 because 하면 주어 동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주어, 가목적어인데 우리는 지금 맛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it이 딱 왔을 때 뭐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 가주어인가? 그 다음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해석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To stop severe bleeding. 뭐를 멈추기 위해서는? 심각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는. 맞죠? 이까지 원래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 콤마가 없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It's essential. 뭐 하는 게 중요하다? Put pressure. 압박을 놓는 게 중요합니다. Put A on B, A를 B인데 pressure였으니까 압박을 어디에다가 on the wound right, 그 올바른 그 상처에 right away, 바로 즉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게 뭐 해라? And do not remove, 제거하지 마세요. The pressure, 그 압박을 until 하면 뒤에 명사도 올 수 있고 주어 동사로 올 수 있죠. 여기서는 그 의학 전문들이 뭐 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몇 개만 좀 가져가면, 우리 이제 it is 가주어 구문에서 it is 형용사 이렇게 쓰죠. 형용사를 쓰는데 원래 이 형용사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가 아니면 일반 형용사인가에 따라서 뒤에 의미상의 주어가 오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형용사가 뭐 일반적인 형용사가 오면 뭐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오면 의미상의 주어를 for A, to 동사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게 성격에 대한 것이 오면 성격이 온 다음에 of A, to 동사 오죠. 물론 지금 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썼을 때 얘기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 우리 논문을 쓰기 때문에 별로 안 보긴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구조가 형용사 하다, 맞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 for A가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같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 일반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죠. 얘는 뭐뭐 하구나. 뭐뭐가 뭐뭐 하다니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원인, 판단, 성격의 그런 성격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대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만 되는 것도 아니라 플러스 뭐도 됩니까? 명사, 절도 쓸 수 있죠. 뭐 왓절이나 아니면 whether절, 의문사절도 가주어, 진주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은 압박을 놓는 것이. 여기도 의미상의 주어가 우리 사람들이니까 생략한 겁니다. 자, we need to make it a rule. 자, 우리가 이렇게 5형식 문장일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할 때 여기 있는 동사가 특히나 make, find, consider, believe 이런 것들, make, find, consider, believe, 뭐 think도 있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기 있는 목적어에다가 뭐를 쓰고요. 가목적어 it을 쓰고 여기에다가 명사나 아니면 뭘 쓰죠? 형용사를 쓴 뒤에 뒤에 to 부정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사, 절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명사구나 명사절이 목적어자에 들어가서 목적격 보호가 올 수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때 find 해석은 뭐뭐라는 걸 알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빠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규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뭐 하는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을, 어떠한 것도.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just waste of time, 뭐기 때문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상관접속사인데 상관접속사도 짝이 있죠. 우리 접속사라고 하면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 안에 등위 상관접속사가 있죠.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뭐 나아가서는 for 이런 것까지 되고,
상관접사는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as well as 아니면 이제 A,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both A and B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등위 상관접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짝에 맞는 어구랑 그 다음에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neither 같은 경우에는 A nor B, A도 B도 둘 다 아니다. 여기에 N이 사라지면 either 혹은 either 이라고 발음이 되죠. either A or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both A and B 이렇게까지 등위 상관접사가 나와집니다. 해석할 때도 주의해야 되고요. neither 같은 경우에는 A도 B도 둘 다 아니다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성공은 마법적인 것도 mysterious한 기이한 것도 아닙니다. mysterious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B도 아니기 때문에 C라는 걸로 정의를 할 거고 이건 필자의 의견이 됩니다. 성공은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냐면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applying 적용시키는 뭐를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the basic fundamentals 그 근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지금 학원에 월화수목 금토일 나와서 그냥 수업하고 영상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성공이라고 부르긴 지금 좀 그렇지만 많이 발전된 저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뭐 수능 날까지는 많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곧 200대가 되죠. 300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그날까지 그냥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남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걸 할 거예요. 4번 자, the original idea 원래의 생각은요. 뭐의 patent가 이가 이제 특허죠, 특허. 얘랑 비슷한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보통 있는데 우리 보통 patent, 특허. 그다음에 저작권 하면 copyright. 그다음 여기 right이 권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tent, copyright, right 이렇게 세 가지 권리, 저작권, 그다음 특허 이렇게 있죠. 우리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해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단어도 있죠. 우리 지적 재산권 맞죠? 그래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해서 지적 재산권 이런 단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 같은 경우 외울 때 같은 이제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원래의 생각은요, 특허의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구조가 뭐냐면 우리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상관접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때 여기 사이에 콤마 찍고 명심해라,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을 따지고 보면 여기 앞에 remember that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 혹시나 구문 같은 거 볼 때 뭐지? 하지 마시고 기억해라 블라블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특허의 원래의 생각은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법이죠. not to reward inventors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발명가들에게 모노폴리가 이제 독점 이익이죠. 모노가 원래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독점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뭐 해주는 것이냐면 장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명품을 뭐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좀 not a 법이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보고 갑시다. 우리 not A but B 라고 하면 A가 아니라 뭐다? B다 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이 A라는 것과 이 B라는 것은 상반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상반된 거지 사전적으로 상반된 거나 아닌 거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건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다. 짜장면과 짬뽕이 사전적으로 반의어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not A가 결국 이게 not A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이가 아니다. 나는 이성애자다. 라고 할 때 게이가 아닌 개념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but은요. 저는 역적으로 보기보다는 not A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부정의 논리를 이어간 순접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랑 똑같은 게 not A instead B not A or rather B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즉 우리 but이나 instead나 rather 앞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부정어구가 있다.
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렇게도 씁니다. A, not B. 미안해요. B, not A. 뭐 다 써줄게. not A,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not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게 아닌가, not A but B 구문이 조금 변화된 게 아닌가 라는 걸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발명가들에게 독점 이익을, 이익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 발명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명들을. 자, 5번 볼게요. The effect of color blindness. 생맹이죠. 생맹의 효과들은요, are so mild. 우리 so that 구문이지. 우리 so that 구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so that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한번 접속사, 부사절 that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우리 so 블라블라 that 있죠. 이 that 안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죠?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죠. 이때 해석은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죠? 얘랑 비슷하지만 안에 명사가 들어가는 게 such that이죠. 너무나 형용사 명사여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so that이 붙어져 있는 경우 있죠.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in order that도 있고, 얘네들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입니다. 맞죠? 제가 지금 이게 판서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을 것 같아. so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나오는 게 in that, 맞죠? in that. 얘는 이제 because죠.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except that. 주어가 동사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논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구조 분석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생명의 효과들은요, 영양들은 너무나도 뭐해서요? mild, 순하고 없어서 작다는 개념이죠. 우리 단어를 읽을 때 mild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순한, 뭐 이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좀 작다, 맞죠? 작은 개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너무나도 작아서 그 결과, 그럼 여기는 mild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애들이 오직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냐면, 걔네들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생명의 효과가 잘 우리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이제 깨닫는다. 전재준, 맞죠? 자, 상관대명사 보겠습니다. 자, 일부 대명사들은 앞에 나온 명사의 짝을 이루어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가 상관대명사라고 하는데 여기 몇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o not trust all men. 또 나왔다. not A but B 맞죠? 이런 것들 딱 보셔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마라. But trust men of worth.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믿어라? 가치 있는 사람을 믿어라. 여기 옆에 필기할 거 조금 있죠? 우리 필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 of 뒤에 추상명사가 들어가면 얘는 하나의 형용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of worth 하면 얘는 worthwhile이 되고 가치 있는, 그 다음에 of importance 하면 얘는 important가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개만 더 나아가시면요, be of라는 게 또 have나 has의 의미를 가져요. 좀 이따 뒤에도 나올 건데, be of라는 건 뭘 가진다? 가지다 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어라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worthwhile, 가치 있는 사람들을 믿으세요. 자, 여기서 전자 후자가 나오는데 더 formal이 오면 더 latter이 옵니다. 왜냐면 전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도 있어요? 후자도 있겠죠. 여기서 실컷는 이 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일컫는 the latter은 여기서 가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맞죠?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은요, 뭐 하는 거고? silly, 마이너스, 멍청한 거고, 그 다음에 후자의 행동을 하는 것. 즉, 가치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은요, 여기는 이제 이지가 생각됐네, 맞죠? 가치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은 mark, 표시입니다. prudence가 원래 신중함이죠.
프루던트가 이제 신중한이니까. 그래서 신중하다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죠. 분별함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대. 표시이다. 7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only, 오직 두 방식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너의 삶을. live가 원래는 자동사가 맞아요. 근데 뒤에 life가 올 때는 우리가 이제 타동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life를 꾸미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직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너의 삶을. 하나는 as though는 이제 as if랑 마찬가지로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한 가지는 그 두 가지 방식 두 개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옵니까? 나는 한 가지 나오지. 원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한 명을 얘기할 때 우리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두 가지가 있다 하고 나면 원이 나오면 반드시 디아도이 나옵니다. 마치 어떠한 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사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의 방식은 마치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후자로 사는 게 더 낫겠죠? 보통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끊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들을 때 이렇게 해야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속으로 들어도 말 잘 안 끊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1.5배, 2배까지도 해도 되는데 단 주의할 거는 그냥 이거 강의 틀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탑, 그 다음에 해석 한번 해보고 다시 엔터. 그래서 엔터 아닌가?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저랑 같이 계속 해석을 여러분이 해보고 저랑 해보고 여러분이 해보고 저랑 해보고 한번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 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해석해, 제가 한번 해요. 그 다음 쓰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추천드릴게. 자, 미니멈 웨이지 러, 우리 최저임금 법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러가 이제 법칙이라는 뜻도 있고 법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요 아마 유일한 방식일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짝짓는 거의 개념인데 prevent, stop, keep 이렇게 A가 B를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여기도 제가 좀 몇 가지 선물을 드리면 이제 stop이나 keep이나 prevent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지 방해 동사라고 하죠. 여기 더 나아가면 prohibit, hinder, forbid 이런 것들도 금지 방해 동사 중에 또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A가 나오고 나서 from ing 이렇게 짝짓기가 됩니다. 물론 각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꼭 나올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이 딱 나오면 아까 전에 가주어, 진주어 했던 것처럼 약간 좀 예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해석은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동일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약간 논리가 있는 게 잘 한번 들어볼게요. 주어가 A가 ing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 주어가 예를 들면 just doing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플러스가 되고 싶어요. 그 뜻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게 독해를 할 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소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저가 마이너스 하지 못하게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가 A가 마이너스 하지 못하게 하겠지. 반대로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플러스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얘가 예를 들면 just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에 students가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스모킹 하는 거를 해야 합니까? 못해야 됩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막다 라는 뜻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studying이라고 나오면 공부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다 라고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주어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원인이고 얘가 뭐냐면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시면 독해를 할 때 좀 좋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자, 최저임금제는 유일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막는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직원들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제가 유일한 방식이니까 플러스겠지. 그러면 많은 이런 고용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걸로부터 막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면 뭐 하는 걸로부터? 일하는 걸로부터. 그래서 일하는 건 마이너스가 아닌데요. 아니, 전체의 개념이 마이너스라고요. 임금으로. 어떤 임금이에요? 아래에 있는, 어디 아래? 아래에 있는, 어디 아래? 그 가난, 빈곤선 아래에 있는 임금으로 일하는 걸 막는 개념이다가 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원인이고 결과가 맞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여러분들이 문맥상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의 논리를 찾아가는 게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적용되면 여러분들이 한 개의 비처럼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 잘 필기해 주시고 해석할 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금지방해 동사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칭찬, 비난 동사 이런 류가 있어요. 공급, 제공 동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묶어서 한꺼번에 보시면 굉장히 해석할 때 빠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의 나열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서 여기 문장을 이루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는 등위 접속사, 콤마로 나열되어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등위 접속사가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and, but, or도 있지만 for도 등위 접속사가 되고, 이때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nd, but,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밖에 못 오지만 이 and, but, o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명사도 올 수 있고 명사 구 명사절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형용사 구절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하죠. 주어 동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수라는 곧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이 있어서 요 경우만 동사가 중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동사가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연결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문장 보는 연습 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석해 보시고. 자, 인간들은요 오랫동안 의존해 왔습니다. The cooperation, 협력해요. 다른 사람들의 뭐를 위해? 음식의 공급을 위해. 자, 그리고 여기 콤마가 딱 나왔다는 게 등위 접속사의 나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나열됐다 하고, 첫 번째는 건 뭐예요? 음식 공급을 위해. 두 번째는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위해. 세 번째는 습득을 위해. 뭐의?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나의 아버지의 믿음은 대이하였습니다. 삶이 up and down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만 좀 한번 또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자, 우리 up and down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할까요? ups and downs. 얘는 삶의 우여곡절이죠. 얘가 이제 fluctuation 정도로 보면 되겠죠. 변동 정도니까. 그 다음에 안박이라고 해서 the ins and outs. 얘는 뭐가 될까요? 안박이니까 detail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do's and don'ts. 얘는 뭐가 돼요? rules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he ifs and buts. 만약에 말이야, 근데 있잖아. 얘는 excuse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ups and downs는 뭐가 되고요? fluctuation, 변동이 되고요. ins and outs는 detail, 세부적인 것이 되고, do's and don'ts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규칙이 되고요. the ifs and buts는 만약에 말이야, 근데 있잖아. 얘는 excuse, 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뭐 밑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삶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대시 요렇게 병렬인 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 내가 동사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동사 뒤에 대시 접속사가 쓰일 때 타동사로 쓰고 대시를 썼다. 앞에 있는 거는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생략을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잘 보십시오. 자,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삶이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that 이하였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come to terms with, 얘는 이제 관계를 맺게 되다, 아니면 협력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terms가 원래 그 시기 정도니까, 그래서 그나 그녀 자신의 불행의 공유와 함께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2번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를 맺다. 그래서 이제 그나 그녀의 불행의 공유와 함께하게 되다라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감수해야 된다라고 좀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keep ing, 계속해서 ing 합니다. 계속해서 앞쪽으로 향합니다. 뭐를 열면서? 새로운 문을 열면서, 그리고 뭐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여기 지금 병렬이 여기 병렬, 여기 병렬, 또 여기 병렬이에요. 맞죠? 콤마가 있다는 건 병렬의 출발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문을 열면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end는 주어 동사 병렬이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 호기심은 계속해서 read, 뭐합니까? 이끕니다. 우리를 아래쪽으로, 새로운 길 쪽으로 이끕니다. 자, 한번 볼게요. The mind, 그 정신은요, has great influence. 여러분, 그 influence, 그 다음 뭐죠? impact, 그 다음에 effect.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onsequence의 개념으로 결과, consequence. 그 다음에 repercussion, 얘도 결과죠. 여기 뒤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over를 썼지만 이렇게 on을 쓰기도 하죠. 이런 뭐가 됩니까? 어디에 엄청난 결과,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정신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그리고 여기는 주어 동사 병렬이네요. 질병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병들의 원인을 어디에서? 그 정신에. 그러니까 정신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질병이라는 거는 몸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5번에 보시면 approve라는 단어, 우리 approve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이렇게 of를 써서 어디에 찬성하다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this가 붙었으니까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What you said, 너가 말하는 것에. 그렇지만 여기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뭐 나대의 법비까지는 아니지만 보이죠? 약간 느낌이. 너가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를 못하지만, 그렇지만 뭐 나는 뭐 할 거예요? depend, 옹호할 것입니다. 여기서 to the death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옹호할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그것을 말하는. 너가 말하는 것에 내가 승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너가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권리는 내가 옹호하겠다. 자, defensive, pessimism, defensive. 우리 보호하는 이런 비관주의는요, 바로 콤마는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때 쓰죠. 전략인, 상상하는 그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예,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 for 좀 체크하시고요. 이 for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어디에 쓰여야 되냐면 주어 동사 쓰이고 나서 콤마 찍고 주어 동사로 쓰입니다. 얘는 종속 접속사가 아니에요. because는 문장 앞 문장 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상관 접속사입니다. 상관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쓰고 이렇게 for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for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경우에 얘가 왜냐하면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for는 전치사잖아요. 그건 아니고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efensive pessimism, defensive 비관주의는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dulge는 어디에 탐닉하다,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요, 실제로 도움을 주니까 플러스겠지.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게 여기서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생각됐겠죠. Go on
진행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일을 그들의 최고를 행할 수 있도록 뭘 함으로써 준비함으로써 for the worst.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 형용사한 것들도 되고 형용사한 사람들도 있고 형용사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것을 대비함으로써 사람들의 최고를 다하게끔 해줍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것 좀 미안해요. 수정 한번 하면 얘는 이제 다 넣었듯이 우리 텀이 이제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이제 조건을 맞춘 거야. 그래서 얘를 타협하다 이렇게 그냥 따로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come to terms with을 타협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돼. reach an agreement with 누구누구와 합의를 보다 이렇게 해서 타협하라 합의를 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뎃이하였습니다.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 그 다음 뎃이하였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뭘 해야 한다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타협을 봐야 된다고. 그나 그녀 자신의 불행의 공유에 불행의 목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 share이 이제 공유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목이라는 뜻이 있지. 특히나 주식 같은 거 얘기할 때 목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할 건데, 부연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환언이라고 하죠. 부연 설명을 우리가 이제 환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언은 어떤 게 있나요? 환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말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환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 또 환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타리카는요 발견되었습니다. 1502년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was named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름 지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콤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앞에 뭐가 있죠? 네, 콤마가 있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그 다음에 그냥 한정적 용법, 그러니까 뭐 계속적 용법의 반대, 콤마가 없는 거의 차이는요. 계속적 용법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할 때 좀 힘드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긴 한데 이게 원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콜럼버스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했던 좋은 땅일 거라고 코스타리카 땅일 거라고 리치는 뭐뭐가 풍부한 그래서 뭐가 풍부한 gold 금이 풍부한 땅일 거라고 2분 볼게요. 몇몇의 지진들은요 produced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울립니다. 맞죠? 몇몇의 지진들 울립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volcano activity 화산 활동 이전에 그리고 화산 활동 동안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콤마가 있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도 있지만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있어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and there, 콤마 찍고 and then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일 뿐인 겁니까? 따지고 보면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단 내신에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도 해석하는 법은 알아야 되겠지.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명사는 얘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도 앞에 있는 거 받는 거야. 그리고 그 화산 활동 할 때 돌들은 움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공간들을. 어떤 공간들이냐면 마그마가 no longer 더 이상 present 형용사로 존재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콤마 이렇게 사이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무언가 한 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무언가를 보충 설명할 때 콤마를 써요. 이 콤마를 우리가 동격의 콤마라고 부르는데 결국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발명가인 노벨은.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건 몰라도 그냥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요, 죽었습니다. childless, 아이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형식 동사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사라는 게 이 형식 동사, 뭐 이런 형식 동사 이렇게 있긴 한데요. 독해를 할 때 그냥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쓰이고 나서 이렇게 주격보호처럼 나온 게 뭐가 있으면 걔는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died poor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죽은 거야? 가난한 상태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겠지만 내신은 다릅니다. 근데 수능에서 안 물어보겠지만 해석할 때 갑자기 뭔 푸얼이지? 푸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죽는 행위가 가난하게 죽을 순 없어요.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여러분이 모르는 그냥 이형식 동사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를 그냥 꾸며주면 돼요. 예, 전문 용어가 있긴 한데 뭐 유사보호나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이 알프레드 노벨은 죽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아이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896년에 그리고 dedicated, 헌신했습니다. His vast fortune, 그의 엄청난 막대한 부를요. 뭐 하는데 여러분 to ing인데 우리 dedicate라는 동사 얘는 이제 뭐뭐를 어디에 바치다 라고 할 때 dedicate 쓰고요. 그 다음 뭐 devote 같은 경우도 바치다 이렇게 쓰죠. 얘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제기대명사 oneself를 쓰고 뒤에 to ing 구조를 취하긴 하는데 이 to가 이제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바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석할 때 계속 dedicate나 devote는 이제 oneself to ing를 취하긴 하는데 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짝을 짓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속도를 빨리 내려면 그런 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첫 일문 이거 하시면서 좀 그런 것들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o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을 요구되어지는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문학 작품을 work of literature, 이것도 그냥 문학 작품을 어떤 언어로? 외국어로. 이까지가 이제 부사구가 된 거죠. 이렇게. There must be some special incentive.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간의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장려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incentive는 동기, 장려책, 장려금 이런 거죠. 관련되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즉, 뭘 말해주는 건데 이 special incentive들의 종류를 나열할 거라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환언입니다. 맞죠? 즐거움,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신선한 통찰력, 뭐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서스펜스는 이제 긴장감이라는 뜻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서스펜스가 원래 지탱하다예요. 뭔가 이렇게 지탱하는 느낌이니까 긴장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긴장감 정도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해리포터는 책은요. 여기도 이제 콤마 이렇게 있죠. 얘도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쓰여진 이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습니다. Millions of readers,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에 의해서 from the very young, 우리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 매우 어린 애들로부터 to,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받습니다. 자, co-evolution, co가 함께죠. 그래서 함께 진화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진화하는 것. 그래서 co-evolution이니까 이거 함께. 우리 뭐 전문 용어는 공진화라고 하는데 공진화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개나 그 이상의 종들의 유기체들이 can reciprocally는 mutually예요. 맞죠? 상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맞죠? that 여기 동격이니까. 두 개나 그 이상의 종들이, 유기체들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진화하는 방향에서 그 서로서로의. In other words, 얘는 즉 다시 말해서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유기체들은 영향을 줍니다. 그 진화에 다른 유기체들의. 자, 여기서 in other words 얘도 우리가 환언이라고 하는 친구 중에 한 개인데 얘랑 이제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namely,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that is to say, 얘도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that is.
그 다음에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언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 우리 3인 문제, 순서 문제 풀 때 같은 말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뒤에 조금 요약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느낌.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종의 진화 방향에 영향을 준다. 자, 7번 볼게요.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왔다. 어떻게 해석해요? have. 의견을 가집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아이들이 배운다는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함으로써? 들음으로써. 얘도 부연 설명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논의함으로써 아이디어들을 그 사람들과, 결국엔 여기서 이 개념, 상호작용의 개념이 나온 거잖아, 맞지? 그래서 부연 설명의 개념이다. 자, 8번 보겠습니다.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건요, mental skill, 정신적 스킬입니다. 어떤 스킬? 너가 발달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는 너의 집중력을. 자, 우리 땡땡 나오면 얘는 부연 설명, 환언즉이라고 해석하죠. 이 친구랑은 달라요. 이 친구는 연결사, 뭐가 들어갈지 몰라. 벗일 수도 있고 왜냐면 수도 있어. 근데 이 친구는 같은 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raise your brain's natural ability. 키우세요. 증가시켜. 너의 뇌의 선천적인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adjust. 조정하세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to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적응하다. 그냥 명사가 나오면 조정하다. 조정하세요. 그 환경을 너의 주변의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make 목적어 형용사. 더 쉽게 되어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하죠? 환경. 여러분이 선천적인 불경하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자, 이제 끊어 읽기인데 오늘 요까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끊어 읽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처음에 할 때도 끊어 읽기 9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끊어 읽기 원칙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뭐 구현화 시킬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9가지 끊어 읽기 원칙 있죠? 전치사 앞에서 뭐 한다?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 그 다음에 관계사 앞에서 끊는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속사 안에 관계사가 있긴 해요. 근데 좀 따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서 끊는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항상 끊는 건 아니에요. 이 투부정사 앞에서 끊는다를 제가 이제 여기일 수도 있고 부정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끊는다. 그 다음에 ing 앞에서 끊는다. 이것도 항상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pp 앞에서 끊는다. 여러분이 끊어 읽기를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서 끊을 거야. 저도 아마 독해를 계속하면서 끊죠. 제가 보통 접속사 앞에서는 이렇게 끊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쳐요. 관계사 앞에서 이렇게 두 개를 치거나 보기 편하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략된 걸 고려해야 되죠. 생략된 거.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끊는다. 이게 뭐 생략? 관계사 생략.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끊는다. 뭐 생략?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졌을 때 끊는다. 얘 부사절이나 부사구나, 뭐 관계사절이나 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끊어 읽기 9가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끊어 읽기 원칙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4개 정도 적혀 있으니까 전 9가지로 말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여기서 주어 동사 멀었을 때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이점이 없습니다. 뭐에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 읽을 수 없는 사람들보다 좋은 책을. 됐죠? 끊어 읽는 거 보면 천일문이랑 지금 저랑 제가 더 잘게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해를 할 때는 저도 의미 단위로 좀 끊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안 끊길 수도 있어요. 빨리 독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초보니까 독해를 할 때 천천히, 맞죠? 선생님 여기 끊는 거 아니에요? 끊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의미 단위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많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건 의미 단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그 영향이 뭐의? 엄청난 운송이, 여긴 주어 동사 뭐니까 끊는다.
야기했다는 엄청난 멸종을 뭐의? 살의, 생명체의 어떤 생명체? 포함했던 공룡들을 콤마 있으니까 6,500만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끊어읽기 보시면 전 좀 더 잘게 끊었어요. 생각해봐라. 독자들의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 가치들, 그 다음에 걱정들을 동의 접수가 나왔으니까 또 끄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해라. 여기도 끊을 수 있지. 관계사 나왔으니까 너의 글이 할 수 있는 것을 투부정 나왔으니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필요를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걱정을. 자, 의사들은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견하는 것을,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어떤 정보들이냐면 제안하는 그 연관성을 운동과 뇌 발달 사이의. 학습하세요. 그 사람 삶들을,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세계에. 그리고 하지 말고 스터디 동사 명령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 너는 발견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 끊어읽어도 되는데 전 보통 이렇게 부사고 나오면 이렇게 가로를 쳐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썼다고 considerable은 상당한, at는 사려 깊은이죠. 상당한 양의 시간을, 이것도 한 단어니까 가져가고 단지 뭐 하면서 혼자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썼다는 것을. 여기도 따져보면 스펜드 시간이 아니죠. 스펜드 시간, 여기도 in ing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25쪽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챕터가 들어가요. 이제 천일문 문제집 숙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여기 구문이 쉽지가 않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꽤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이 좀 기초를 좀 많이 확장시키고 싶으면 천일문 핵심이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QR코드도 있어요. 여기 QR코드도 여기 있죠. 그래서 QR코드로 한번 다 들어보면서 미리 한번 예습하고 모르는 단어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 강의 들은 다음에 제 강의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구나 한 다음에 한국어로 해석 쓰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천일문 그 문제집 숙제 페이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해석지도 제가 따로 좀 챙겨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감각을 살리고 그 문제 요리법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해석법을 연습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시험장에서 독해가 잘 되려면 일단 글부터 잘 읽고 해석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이 글의 구조나 전체적인 이 숲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막 10월, 9월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푸는 방식, 방법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식, 단어 모르는 거라도 한 개씩 더 채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뭐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복습하시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와 이거 문장 어렵다 하시는 거는 공식에다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영어를 많이 들을 때 그 감각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언어는 뭐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래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단어 보시고 예습 좀 한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뜻 다 쓰세요. 책에다가.